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국회 저희 취재기자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면에서 굉장히 수직 상승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당에서는 평가절하하면서도 좀 당혹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하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흥분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야의 이런 상반된 평가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나타내는 의미하는 지표의 의미들 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김병민 의원께 여쭤볼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난 뒤에 실제 정치를 하겠느냐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정치권에 가서도 지금 나오는 것만큼 대통령 차기 주자로서의 파괴력이 있을까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확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에 들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께서 수차례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통령이 직접 인선했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냈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 검찰청법에 따라 조정돼 있고 정해져 있는 임기를 다 지키지 못하도록 쫓아내도록 만든 것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시초였고 결국 이에 대통령도 재갈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공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스스로 그만두고 나왔지만 그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역할,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나오고 난 뒤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보태준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대로 바람이 이른바 윤풍이 계속 불어닥칠 것인가, 더 거세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바람일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근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시적일까로 봅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쫓아낸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나간 거죠. 쫓아냈다면 아마 지난번 징계했을 때 아마 뭐 그때 그만뒀다 그러면 쫓아냈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럼 왜 이번에 그만뒀느냐? 결국은 뭐 이 수사청법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7월 달까지 있다가 정치를 하기는 좀 늦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만둔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또 지금 대선이 내일로 딱 1년 남았거든요. 앞둔 시점이라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불확실성은 좀 해소된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갈 곳 일은 어찌 보면 야권 지지자들 중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건 맞습니다. 저는 뭐 한 10%에서 20% 사이로 나올 걸로 봤는데 지금 뭐 30%대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건데요. 그래도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뭐 안기문, 안철수 많이 봐왔지만 처음에 뭐 지지율이 많다가도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뭐 부인 얘기, 뭐 장모 얘기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다 보면 지지율은 저는 뭐 거품은 서서히 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다른 기관에서 한 또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수치상에 좀 차이는 있지만 또 1위를 차지한 부분들, 저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역시 뭐 일단 윤석열 바람은 시작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더 거세질 것이냐, 아니면 좀 지속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는 앞으로 또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굉장히 좀 흥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좀 함께 보시면요. 찬반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바라보는 진영마다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을 보는 속내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계 진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명한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 정계 진출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화답을 보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보 보수로
확정적인 이념 편향성이 가려진 층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층에서는 과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계 진출 등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정계 진출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에 손을 들어준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 진영을 보게 되면 보수적인 지지층들도 많이 모여 있지만 과거에 이쪽 저쪽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에도 엄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는 윤 총장의 기대를 갖고 있는 무당층들이 상당합니다. 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특히 한 2%에서 3% 정도의 작은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무당층의 힘이 윤 총장에게 몰리게 되는 것은 차기 1년도 남지 않은 이 기간 속에서 윤 총장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들이 발표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론조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념별로는 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중도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57.1%가 적절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39.8%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처럼 뭐 진보 본인이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근본적인 물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대통령 중간에 그만두고 대통령으로 나가는 게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자리가 누누이 윤석열 총장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중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중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바로 그만두고 정치를 하겠다 나가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다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는 뭐 꼭 뭐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요. 군인이 예를 들어서 바로 정치를 하는 경우 굉장히 어찌 보면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로 나오는 경우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일 거라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과연 정치 영역에 있느냐 사법의 영역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검찰 전체를 저는 정치로 끌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아마 후배 검사들이든 후배 법조인들도 그러니까 정부가 한 정책에 반대해서 사퇴하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 예전에도 검찰총장이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좀 사퇴하고 바로 정치 나간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럼 그동안에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앞으로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바로 그만두고 정치 나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병민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총장 재직 중에 또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총장직을 내려놓고 내려왔을 때 비대위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분위기나 비대위 네.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우리한테 굉장히 좀 힘이 되겠다 이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공개적인 발언들은 다들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후보로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를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뚜렷한 상태고요.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과 대척점에 서서 제1야당으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고 예. 오늘자 여론조사 뭐 각종 지표들이 나옵니다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당 지지율 격차를 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이 던질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현재를 그대로 쭉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한 경종과 신호를 주는 선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되는 순간 예.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조금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껏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분위기를 띄우는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쪽 분위기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대1 구도에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앞서는 경우도 있고 뒤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아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영향도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영향도 있어요. 그걸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보궐선거 직전에
사퇴를 한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본인이 어쨌든 의도했던 바도 내가 사퇴를 해서 좀 여당에 좀 타격을 주고 야당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 근데 물론 아마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 대구에 갔던 것도 좀 그런 걸 희석시키거나 분위기를 한번 보기 위한 것도 있을 텐데 예.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당원들이나 아니면 특히 사실은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다 그쪽입니다. 대구 경북 쪽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줄이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찌 보면 선거 때문에 좀 조용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선 국면이 갔을 때 우리의 후보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뭐 아마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물론 아마 보궐선거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런다 그러면 내가 왜 들어가? 내가 오히려 더 중심인데 나 중심으로 보여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아마 서울시장의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저는 남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윤 전 총장의 첫 공개 발언도 있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망국의 범죄다, 또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그 전에요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화단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을 했고요. 기소권, 수사권 분리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업무 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검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당부를 했고요. 또 경찰을 향해서는요.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주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앞서 정치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중수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 전 총장의 오늘 공개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중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내용이 뭐 망국의 범죄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이 발언을 두고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기 전에 했던 마지막 멘트가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사실상이 중수청 설치 진행되고 나면은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 게 아니라 부패가 판에 치는 세상이 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뉴스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고 있었던 이 LH 사건을 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시민단체 고발을 통해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국민들이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를 지켜보고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를 지켜보면 신도시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과정에는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범죄와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 3기 신도시를 발족하고 나섰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에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 기간 조국 사태 이후로 우리가 지켜봤던 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고학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이력에서 힘을 빼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부패 범죄들이 사라지게 됐다면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건 오히려 이러한 부패 범죄들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던지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지지율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지지율과 연결되고 국민들이 공감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윤 전 총장 스스로도 본인의 말 한마디가 어느 정도 언론에 또 대서특필됐는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텐데 이 LH 관련된 얘기를 본인이 전직 총장 자격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꼭 뭐 여의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문제 그리고 뭔가 어쨌든 자기 의견을 표명해야 될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도 내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정치하지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하고 이 부동산 투기하고는 관계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투기가 없어지고 없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이거 수사권 박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검찰이요 영장청구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요. 공소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 영장 청구권이나 아니면 기소권이나 공소유지권 다 넘겨주고 수사권만 갖겠다면 갖겠느냐. 저는 검찰이 안 가질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수사권 없으면 폐지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영장 청구나 기소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영장 청구는 수사에서 거의 8, 9화를 차지해요. 그만큼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물론 검찰이 1기, 2기 수사했던 건 맞지만 수사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영장은 있어야 돼요. 아마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LH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검찰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걸로 수사를 지휘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처벌하려고 기소해야 된다. 기소할지 말지 누가 결정하죠? 검찰이 합니다. 그럼 저는 아마 이번 특별수사본부에 검찰도 분명히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마 수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공무원 범죄가 관련이 나올 거예요. 뭐 공무원이 흘렸다든가,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죠. 돈을 받았다든가, 뇌물죄가 되고요. 아니면 뭐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해주겠다든지, 직권남용이 된다든지, 그러면 또 검찰이 수사할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경찰이 수사하게 됐으니까 이런 부패 문제가 발생했고 아마 그 근저에는 뭐냐면. 경찰은 이런 수사할 능력 없어. 경찰은 못할 거야. 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검찰만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아주 무슨 뇌물 사건처럼 현금이 오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다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해요. 계좌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경찰도 충분히 수사할 능력이 된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김병민 의원의 반론은요. 여야 사령탑들의 오늘 있었던 얘기 좀 듣고 저희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서 정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에 대해서 매우 허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이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갖다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H 투기 의혹을 어디서 수사하느냐, 이거보다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디서 수사하는지를 놓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경찰청 산하 이제 국수본에서 이걸 총괄을 하는데 오늘 문 대통령도 국수본 중심 책임 수사 확립해라 뭐 이런 또 지시를 한 것도 LH 투기 의혹 이 사건을 다분히 의식한 지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LH의 모습, 지금 현재 LH 내부에 대한 제19의 입단속에 나선 모습이라든지 변창흠 장관은 사실상 LH의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 그 이후에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변창흠 장관은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제19 감사기석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봤던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이었다면
아니면 과거 박영수 특검에서 특별수사 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팀장이었다면 지금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연합뉴스 TV를 비롯한 많은 보도 채널에서 LH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장면들을 우리는 그대로 보도하면서 오늘 내일 새롭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예.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중대범죄로 연결되게 된다면 핵심적으로 처벌에 대한 가능성들은 내부 자료들을 얼만큼 누가 이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핵심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들은 일파만파 커지지만 제대로 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분 1초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3기 신도시 전체가 엉클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 변창흠 장관이 얘기했던 2사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적인 영역이 주도하는 공공성의 핵심인데 예. 이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깡그리 무너지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쪽 저쪽에 대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힘있고 빠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등에 대한 수사 촉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임하고 있는 터라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야당은 거듭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비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여권을 추가를 보면은 하면 아마 저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LH라든지 국토부 압수수색 저는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부 정보 이용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이미 거래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러면 등기부 남죠. 그 돈 거래 없애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차명으로 샀다든지 아니면 뭐 다운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농지 취득이 안 되는데 농지를 샀다든지 다 기록이 남아요. 그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을 산 사람들은 그거를 뭐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다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매입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거를 다 알 수는 없다. 이게 초기에 예를 들어서 막 정보가 돌아다니고 초기라 그러면 그 정보를 누가 아닌지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수사 대상인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여권을 보면요. 이낙연 대표는 뭐 강제 수사 이야기도 앞서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또 오늘 정세균 총리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의지는 좀 강력하다고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당연히 여론이 워낙 일파만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서게 되는 모습으로 봅니다. 하지만 초창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가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예. 오히려 변창흠 장관의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훨씬 더 커지고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 아니냐. 거기다가 심지어 부동산 값은 폭등해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대통령은 힘줘서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고 골맞던 LH의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 차명거래뿐 아니라 정말 선수들은 여기에 대한 신도시에 직접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어디까지 투자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네.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 내부 정보 자료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처벌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땅을 사고 팔았던 기록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LH공사든 아니면 공직자들이 어디까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샀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핵심일 겁니다. 이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증거인멸이 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창흠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 직원들이 샀는데 신도시가 될 줄 알고 산 것이 아니라 사고 난 다음에 신고시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들을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인과관계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빠른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보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과 부울 경제역을 좀 나눠서 나온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서울 그리고 부울경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LH 직원들의 어떤 투기 의혹이 글쎄요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또 재보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순간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뭐 부울경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인데
아마 여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고 이분들이 아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아마 본인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게 분양값이 비싸잖아요. 예. 뭐 몇 억씩 해야 되는데 내가 주는 돈이 결국은 LH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 이거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빨리 어쨌든 발본색역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도 뭐 변창흠 장관의 그 발언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듯한 발언 잘못했다고 봅니다. 잘못했고요. 어찌 보면 뭐 실명으로 사고 이런 게 보면 그동안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보통 지금 말씀처럼 진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거든요. 근데 이런까지 어떻게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요걸 빨리 신속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초기에 저는 국토부의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뭐 셀프 수사로 나온 것도 저는 좀 그것도 잘못했다고 봐요.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사로 가는 게 맞다. 강제 수사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뭐 등기부등본 띄고 인원 조회해서 뭐 맞춰보고 이래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결국 강제 수사해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인근 지역이랑 개발지에 부동산 거래 이루어진 거, 특히 보면은 뭐 몇백 평이 아니라 좀 큰 단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쫙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은행에서 지금 대출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 쭉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마 소개해준 또 부동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동산에서 산 사람도 쭉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쭉 봐가야지 밑에서부터 전수조사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뭐 선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선거 결과 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만이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좀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LH 투기 의혹 관련 이런 사안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이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뭐 네. 정치적으로 아니면 선거용이라고들 많이 정치권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좀 활용하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 이어가자 수위는 또 어느 정도로 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 민심이 워낙이나 무겁고 엄중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건 언제든지 여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쟁의 소지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초기와는 다르게 여론의 흐름에 발맞춰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강제 수사도 필요하다. 또 때로는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제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과거의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네.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들이 분명하게 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윗물이 막지 않는 상황들이 공직사회의 기강으로 다 흘러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수정인데 지금 현재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 모두 부동산 민심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변창흠 장관을 필두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2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부동산이 정리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하지만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궐선거의 후보가 실질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게 됐을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동산이 새롭게 바뀌겠지 이런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짧게 여야 단일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의견을 좀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글쎄요, 저희는 이게 협상이 좀 잘 될까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매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분위기를 좀 다잡는 그런 자리를 후보들끼리 나눴던 것 같고요. 오늘자로 실무 협상단도 정리가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3명이 정리가 됐고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아마 3명이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조만간 국민의당도 발표가 진행될 겁니다. 후보들 간에 만나서 정당 간의 큰 틀에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치러야 되는 당위성을 확인한 만큼 예. 지금 현재 그 내부의 문구라든지 방식에 대한 조정들은 매우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비슷비슷한 상황의 추이들이 나오는 만큼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국민들께서 단일화된 후보로 치르게 되는 모습들 지켜볼 수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 갈 길 가겠다 신경 쓰지 않고 뭐 지금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를 네네. 꺾고 박영선 후보가 일단 승리를 네. 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또 단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권처럼 단일화 이슈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거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결국은 될까요? 뭐
기질이 팽팽하다 그러면 뭐 토론을 몇 번 할지 아니면 뭐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지금 근데 이제 김진애 후보가 뭐 토론회 3번 하고 뭐 방식도 뭐 배심원단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큰 관심 못 끌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하는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보다 김진애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이제 김미겸 어찌 보면 이제 전 대변인이 들어오는데 예. 마침 이제 사퇴도 부동산 때문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오히려 이름표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할 때마다 꺼내거든요. 네. 뭐 방송에서도 꺼내고 언론에서 꺼내는 거라서 저는 근데 뭐 김진애 후보도 물론 뭐 도시 전문가고 이렇긴 하지만 뭐 토론을 몇 번 하는가 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토론 한 번이 됐든 뭐 2번이 됐든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또 평가 방식은 거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마 안철수랑 저 대표랑 오세훈 의원도 저 후보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론조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선거인단을 하자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하던 방식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